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은 3.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우리 시장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쭉 계속 쉬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날른가 했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하락한 거 보고서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월요일 날 보니까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또 두려운 것은 뭐 오늘 하락이 끝이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게 불확실성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투자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마련입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시고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이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그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였던 때가 많았죠. 자, 힘내십니다. 자, 세력들이 팔았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5,750억 원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2,15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저렇게 판 이유는 이 사람이 좀 두렵기 때문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보편관세 2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호관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 저렇게 때리고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협상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저기 오랫동안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릅니다. 아마 단기적일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 관세 쭉 들여다보면은 좀 멀리 봤을 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초기 관세, 그때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하고 뭐 크게 뭐 대비된다고 하는 게 바로 1971년도 8월 달에 닉슨 대통령의 이 보편 관세가 이번하고 좀 대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추가적으로 해서 기존 관세에다가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고 한 4개월 정도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때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그 달러고 고마가 이제 분리됐다 아닙니까? 또 그때 이제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는 가운데 닉슨 대통령이 좀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단기적으로 좀 효과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좀 깔아먹겠죠. 지금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이외에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틈을 찾으려고 관세 장벽을 쌓으면은 협상이라서 자기 나라는 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당장 급하니까 저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방법이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을 안 당하려 그러면은 다른 데를 찾아야 될 겁니까? 이제 중국한테 열심히 당하다 보니까 탈중국에서 중국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에게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미국 이외에 다른 데를 찾아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뭐 러시아하고 좀 더 강하게 지내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 이외에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생존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에 크게 득이 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970년대는 장기적 부작용을 갖다 초래한 게 바로 어, 이 미국의 보편 관세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그때 참 힘들었죠. 한 10년 정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1970년대 내도록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1980년 딱 전후해서 폴 볼커 미국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를 갖다가 거의 기존 금리를 한 20% 정도 끌어올리면서 돈을 갖다가 완전히 막 없애버렸죠.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게 되면은 일단은 협상을 시도할 거고 또 어려운 국가들은 돈을 풀겠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세계 각국들이 찍어낼 수 있는 핑계가 지금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오게 되면은 세계 각국은 돈을 풀 거고, 또 그 가운데 지금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이 기술 발전은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베트남 성장하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근데 지금 청년 실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람을 채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지금 공장 만들었잖아요. 로봇이 이제 들어간다니까. 자꾸 우리도 그건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로봇이 뭐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해서 월급도 올리도 이렇게 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쪽 공장을 폐쇄시켜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경기 침체로 돈이 늘어났는데 기업들은 계속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별로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준, 그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들 이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윤이 늘어나는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29년도 미국 대공황처럼 물건은 넘쳐나는데 사줄 사람이 없으니 이 거품이 안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분명히 저거를 닉슨 때도 그랬고요. 이 관세 이야기를 자기 4년 동안 끌고 가지 못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끌고 가고 또 협상하고 조정하고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죠? 그 가운데 또 다른 이벤트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해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대충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이 되니까 기다리다가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이슈가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또 예전만큼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가릴 것 없이 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그쪽에서 거품이 계속 커져서 당연히 그쪽 기업들은 주가도 오르고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고용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발전해서 기업 이윤은 늘어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뭔가 좀 보인다면 우리는 정리하고 노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런 정리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물량을 좀 더 모아서 어떤 기업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어떤 지엽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트럼프 이번에 뭔가 하는데 저것도 지가 그냥 하겠어요? 예전에 닉슨 사례를 갖다가 조사하고 이걸 갖다가 충분히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오랜, 예전에 뭐 19세기부터 20세기 요때부터 지난 한 100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뭔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래 못 갈 것이란 걸 갖다가 아마 얘들도 알고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면은 사람들은 다른 걸 택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걸 갖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 여기서 단단한 사람들이야 뭐 지금 나가야지 되겠지만은, 우리는 단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여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두고서 자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람 고용 안 하고 기업 이윤 늘어나고 할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좀 잘 챙겨놓고, 돈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폴 볼커가 안에 누군가 나와서 돈을 갖다가 줄이는 역할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애덤 스미스가 이용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조금 멀리 보면 조금 보입니다. 자꾸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지 말고 조금씩 시야를 갖다가 멀리 좀
멀리 좀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들을 판 걸 이제 개인들도 받아주고, 또 이 금융 투자 쪽에서도 받아주고, 이제 좀 기관들도 이렇게 좀 받아줬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거 다 판 것 같지만 항상 이 평균의 함정이란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장의 모든 종목이 하락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일부 종목들 보니까 37개 종목입니다. 뭐 거의 일부는 아니네요. 제법 많죠.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에요. 와, 신기한 일이죠. 37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참 세력들이 들어와서 괜찮았었는데 참 이때뿐이었어요. 지금 이거 상황이 예의치 않았으니까 다시 되돌림 떼버렸습니다. 그럼 새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괜찮았었는데 뭐 이 여파를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거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바로 새로 살 필요는 없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중해제약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엘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익매매 신호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런 거 있죠. 지금 요걸 뭐 어떤 추세 전환 지점이라 한다면 빨간색이 많고 이제 파란색이 어떻게 생기고 다시 빨간색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추가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요거는 상승 추세 평분만 고가에 되면은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인 양행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수연도 요거는 지금 좀 하락을 했는데 수익매매 신호 나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또 다시 총알 한방 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MC넥스도 그냥 막 떨어졌다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보이면 사는 게 좋죠. 이런 게 보이면 그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유한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밀렸는데 이것도 뭔가 보이면 수익매매 신호라도 이런 게 보이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화성인도도 지난번에 일 보면 여기 한번 떴었어요. 떴었는데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보일 때 들어가야지 기본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 쪽 보면은 한솔 피너스 이 종목은 뭐 상장 폐지한다네요. 그래서 주식을 모아서 사서 상장 폐지한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기 좀 곤란하고 이때 뭐 신호 보고 너는 개수 보고 들어갔다 하면은 뭐 적당하게 팔아먹고 수익 내고 넣으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또 그리고 윌비스라고 이 종목도 오늘 뭐 좀 두나까지 갔는데 이거 연상 같습니다. 화면 이렇게 봐서 그렇지 급락을 했다가요. 점상 한번 가고 또 올랐어요. 연상 이틀 올랐습니다. 좀 그 전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거는 상장 폐지 되려고 하다가 감사 의견 뭐 거절 이런 쪽으로 가다가 적정 의견에 넘색한 건데 꼭 공시보면 아시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생존이 좀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이 기업은 뭐 좋지만은 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나머지 여기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요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빨간색 종목 몇 개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좋지 않을 때가 기회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죠. 지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자 세계 각국이 돈 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상을 했다 아닙니까? 상승은 예상하기 어려워도 하락은 예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바라는 쪽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보편관세 이야기 놓고 하는 게 어떤 실험적인 정신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 한 100년이 넘는 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그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럼 지금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닉슨 대통령이 한 걸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 4개월 만에 종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트럼프 재임 내도록 기간 동안에 너는 관세 계속 부과하는데 이렇게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안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종료될 것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걸 서로 인해서 이 관세 때문에 두려워서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그게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다 아닙니까? 그럼 싸다는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경기 침체가 정말 유도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계 각국은 돈을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아마 자산 가격 뭐 하다못해 금이라도 가격이 오르게 됐겠죠. 게다가 뭐 이게 관세 정책이 종료가 되고 또 다른 걸 뭐 시도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기술 발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업들 돈을 버는데, 예전하고 돈을 버는 양상이 다르다. 예전에 1900년대 그때 초반에 뭐 컨베이어 벨트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포드가 자동차 어떤 생산에 활용을 했듯이 인공지능이란 게 나와서 똑같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아,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잘 활용을 하고, 어느 시점에 물량을 정리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시장이 또 크게 움직일 때 자산을 또 어떻게 빼바꿔야 되겠다. 이런 대충 감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보고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주식 투자 뭐 두렵지 않습니다. 단기간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뭐 기분 나쁜 건 뭐 사실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르면 그냥 기분 좋지만은 시장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현금 챙겼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팔았다면은 뭐 팔지 않고 들고 있다가 다시 하락해서 제자리에 오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졌을 때 기분 나쁘겠지만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투자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서 내가 언제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런 시기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되면은 적당히 정리하고 놀러나 다닐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투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100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뭐 몇십 년인데, 그럼 그 몇십 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재벌처럼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먹는 것도 적당하게 이래 대충 먹는 게 좋지. 맛있다고 맨날 사 먹으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됩니다. 저는 실제 그 경험해 봤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하는데 돈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정리되면은 나가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갈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나라 걱정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 걱정한다고 해서 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 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그냥 적당히 정리되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정리해서 재밌게 살다가 가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또 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힘든데,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사게 좀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한번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